아이고, 들을 때마다 새롭네. 정말. 어머, 오셨어요. 따뜻하게 한 잔해요. 그래, 얼른 와서 같이 웃읍시다. 건배. 사람들은 말하곤 하죠. 전통이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가치라고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의 뒷면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경상도의 한 유서 깊은 종갓집. 소슬대문 너머로 보이는 기와지붕은 눈부시게 고결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담장 안쪽은 지독한 기름 냄새와 숨가쁜 신음으로 가득하죠. 열기로 가득 찬 주방. 자욱한 연기 속에서 다경이 전을 부치고 있습니다. 벌써 사흘째입니다. 다경 씨는 이번 불천위 제사를 위해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불천위란 나라에서 공훈이 커서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허락한 신위를 말하죠. 그만큼 격식이 까다롭고 음식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다경 씨의 앞에는 지금 동태전 1000장, 육전 500장, 그리고 어른 팔뚝만 한 문어와 도미들이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네요. 다경이 뜨거운 기름이 튀어 붉게 변한 손목을 문지르며 한숨을 내쉽니다. 손목에는 이미 너덜너덜해진 파스가 겹겹이 붙어 있습니다. 기름 냄새는 이제 그녀의 살결마다 문신처럼 박혀버렸습니다. 비누로 씻고 또 씻어도 코끝을 맴도는 이 비릿하고 느끼한 향기. 15년 전 사랑 하나 믿고 이 집에 들어온 30살의 다경 씨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가 이 지독한 기름 냄새 속에서 서서히 증발해버릴 줄은요. 다경아, 너 아직도 전 부치고 있니? 문어는 다 삶았어? 탕국가는 봤냐고. 지문 다경이 깜짝 놀라며 다시 뒤집개를 잡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없지만 정중함을 유지합니다. 다경 네, 어머니. 거의 다 됐습니다. 탕국도 지금 막간 맞췄어요. 거의는 무슨 조상님들 노하시면 내가 책임질 거야? 우리 집안 기둥이 오늘 제사에 달렸는데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와야 집안이 일어나는 법인데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손이 느리니? 복자 씨의 타박은 다경 씨의 귓가를 스쳐 지나갑니다. 익숙해진다는 건 참 무서운 일이죠. 심장이 깎여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다경 씨의 손은 기계적으로 전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작게, 하지만 아주 절박하게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다경이 주변 눈치를 보며 슬쩍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엔 오빠라는 이름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다경아, 엄마 위독하시다. 지금 응급실인데 고비래. 너 빨리 올 수 있어? 순간 다경 씨의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방금 전까지 뜨겁던 주방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오한이 몰려옵니다. 엄마.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 이름이 지금 차가운 병실에서 꺼져가고 있습니다. 다경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쓰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녀의 손가락을 멈추게 하네요. 거실. 에어컨 바람 아래 남편 민구와 시누이들이 과일을 먹으며 웃고 있습니다. 하하고모. 이번에 우리 서윤이가 전교 1등 했다니까요. 우리 집안 피가 어디 가겠어요. 어머, 정말 올케가 고생이 많겠네. 그래도 우리 집안 뒷바라지하는 게 다 복이지 뭐. 다경 씨는 거실의 그 평화로운 풍경을 주방 문틈 사이로 바라봅니다. 저들에게 주방은 보이지 않는 유령의 집이고 다경 씨는 그 집을 지키는 유령일 뿐입니다. 민구 씨는 한 번도 주방에 들어와 힘들지? 라는 말을 건넨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아내의 노동은 제사상 위에 당연히 올라와야 하는 병풍이나 촛대 같은 존재니까요. 다경이 결심한 듯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갑니다. 안색은 창백하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보, 저
지금 친정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오빠한테 연락 왔는데 엄마가 많이 안 좋으시대요. 지금 당장 가보라고. 정적이 흐릅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립니다. 복자 씨가 먹던 과일을 내려놓으며 다경을 쏘아봅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친정, 너 지금 제사가 몇 시간 남았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어머니 위독하시대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낼 수도 있다고. 사람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이야. 내가 간다고 안 죽을 사람이 사니? 오늘 우리 집안 최고의 어른이 오시는 불천이 제사야. 종부가 자리를 비워? 남들이 보면 우리 집안 망했다고 손가락질할 일 있냐? 다경 씨는 남편 민구를 바라봅니다. 제발,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나를 이 지옥에서 잠깐만이라도 꺼내달라고 눈으로 외칩니다. 하지만 민구 씨는 아내의 눈을 피하며 텔레비전 채널을 돌립니다. 민구 아유 다경아. 엄마 말씀 틀린 거 없잖아. 나중에 제사 끝나고 내가 같이 가줄게. 딱 몇 시간만 참자. 응? 딱 몇 시간. 그 몇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민구 씨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다경 씨는 다시 주방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뒤집개를 잡습니다. 눈에서 흐른 눈물이 뜨겁게 달궈진 팬 위로 떨어져 치익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사라집니다. 주방 시계가 째깍거리며 흘러갑니다. 제사 시간이 다가올수록 다경의 불안감은 극에 달합니다. 불안은 확신이 되고 고독은 분노의 씨앗이 됩니다. 15년간 쌓아온 인내라는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다경 씨는 깨닫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제사상을 차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사방은 다시 정적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폭발을 앞둔 화산의 침묵이죠. 다경 씨의 주머니 속 휴대폰은 다시 한번 강렬하게 진동합니다. 이번 진동은 아까보다 훨씬 더 길고 무겁습니다. 과연 그 메시지에는 어떤 비보가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다경 씨는 이 억눌린 운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신주단지 옆에 놓인 다경의 휴대폰 액정이 밝게 빛나며 엄마라는 글자가 깜빡이는 장면에서 멈춥니다. 공간이 주는 압박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낡은 목조 가옥의 서늘한 기운과 수백 년 된 가구들이 뿜어내는 묵직한 위험. 하지만 다경 씨에게 이 집은 그저 산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거대한 무덤일 뿐입니다. 주방의 열기는 이제 정점에 달했습니다. 탕국이 끓어넘치고 전을 부치는 기름솥에서는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죠. 다경 씨의 몸은 이미 고열로 인해 펄펄 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멈추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니까요. 다경이 비틀거리며 국자를 젓고 있을 때 주머니 속에서 다시 진동이 울립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는 연속적인 진동입니다. 다경 씨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오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습니다. 오다경아,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 방금 중환자실 들어갔어. 의사 선생님이 지금 안 오면 마지막 임종도 못 지킨대. 제발 좀 와라. 다경 씨의 시야가 하얗게 번집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주방의 소음과 뒤섞여 아득하게 멀어지죠. 엄마가 죽어간다니요. 어제까지만 해도 미안하다고, 고생시킨다고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 마지막 낼 수도 있다니요. 다경 씨는 들고 있던 국자를 내팽개치고 거실로 뛰어나갑니다. 거실. 시어머니 복자 씨가 제사 도구를 닦으며 앉아 있습니다. 다경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발요. 저희 엄마가 지금 중환자실 가셨대요. 지금 안 가면 정말 마지막이래요. 제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제가 제사 끝나고 와서 밤새 설거지 다 할게요. 제발요. 다경이 복자의 옷소매를 붙잡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복자는 다경의 손을 무심하게 뿌리칩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갑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서 행패니? 문중 어른들 곧 도착하실 시간이야. 불천이 제사는 이 가문의 영혼을 달래고 기둥을 세우는 일이다.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지만 조상님 대접 소홀히 하면 가문이 뿌리째 흔들리는 법이야. 내가 그러고도 이 집안 종부라고 할 수 있어? 어머니, 사람이 죽어간다잖아요. 저희 엄마잖아요. 복자가 다경의 손에 쥐어있던 휴대폰을 낚아챕니다. 다경이 저항하려 하지만 복자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립니다. 이까짓 물건 때문에 조상님 모시는 정성이 흐트러져서 쓰겠니? 제사 끝날 때까지 이건 내가 보관하마. 감히 신성한 제사방에 불길한 소식을 들여와? 복자 씨는 그대로 제사방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 조상의 신주를 모셔둔 신주단지, 바로 옆에 다경 씨의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마치 다경 씨의 유일한 구원주를 산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저승의 영역으로 유배 보내듯 말이죠. 닫히는 문소리가 다경 씨의 가슴에 천둥처럼 울립니다. 다시 거실. 남편 민구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경 민구 씨, 당신이 말 좀 해줘. 우리 엄마 죽어간대. 나 가야 해. 당신이 운전해서 나 좀 데려다줘, 제발. 민구가 한숨을 쉬며 다경의 시선을 피합니다. 그는 아내의 절박함보다 어머니의 눈치를 더 무겁게 느낍니다. 아, 다경아. 진짜 왜 이래?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지금 여기서 너 나가면 집안 풍비박산나. 딱 1시간만 참자. 응? 제사 금방 끝나. 끝나자마자 내가 내 차로 제일 빨리 데려다 줄게. 약속해. 그러니까 일단 주방으로 들어가. 어른들 오시기 전에 빨리. 딱 1시간. 민구 씨에게 그 1시간은 제사 음식을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일 뿐이겠지만 다경 씨에게 그 1시간은 엄마의 마지막 숨결이 잦아드는 영겁의 고통입니다. 민구 씨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방과는 때로 적의 폭력보다 더 잔인하게 다가오죠. 다시 주방. 다경은 좀비처럼 다시 튀김솥 앞에 섰습니다. 고열로 인해 온몸이 떨리고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이제 주방에는 지독한 기름 냄새와 다경 씨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합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에 물집이 잡히지만 다경 씨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육체의 고통이 마음의 지옥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겠죠.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 다경 씨는 오직 한 곳만을 응시합니다. 닫힌 제사방의 문. 정적 속에 울려 퍼지는 웅웅거리는 진동소리. 아주 낮고 기괴하게 울립니다. 징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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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립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신주단지 옆 어둠 속에 갇힌 휴대폰이 비명처럼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운 액정 위엔 지금도 엄마라는 두 글자가 끊임없이 깜빡이고 있겠죠. 죽은 조상을 모시는 그 성스러운 자리에서 살아있는 엄마의 마지막 부름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경이 튀김 젓가락을 쥔 채 바들바들 떨립니다. 눈앞의 전들이 노란 괴물처럼 일렁이며 그녀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다경 씨는 입술을 깨뭅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집니다. 15년 동안 지켜온 돌이라는 이름의 감옥. 그 창살이 오늘따라 날카롭게 다경 씨의 심장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제사의 시작을 알리는 제관들이 도착한 거죠. 오셨습니까, 가숙부님?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다경 씨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보았습니다. 제사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휴대폰의 불빛을. 그것은 어쩌면 엄마가 보내는 마지막 눈짓이었을까요? 다경 씨의 손에서 튀김 젓가락이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이제 그녀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정적 속의 진동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신주단지 옆에서 외롭게 울리는 저 소리가 멈추는 순간 다경 씨의 세상도 함께 멈춰버릴 것만 같습니다. 과연 다경 씨는 저 문을 부수고 엄마에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지독한 제사의 굴레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까요? 다경의 눈이 서서히 초점을 잃으며 결연한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달궈진 기름솥으로 향하는 장면에서 멈춥니다. 가장 깊은 어둠은 태양이 사라진 직후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졌을 때 찾아온다고 하죠. 종갓집의 거실에는 이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가문의 전통이라는 명목 아래 집안 가득 피어오르는 향연기는 마치 산 사람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보입니다. 도포를 갖춰 입은 문중 어른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제사의 시작을 알리는 찬물 소리가 고요를 깹니다. 제사방 안쪽 시어머니 복자가 신주단지 옆에 두었던 다경의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경에게 건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거라. 별일 있겠니? 조상님 모시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시는 법이다. 어서 확인하고 제사상 앞에서. 다경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듭니다. 액정이 켜지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죠. 화면에 뜬 오빠의 마지막 메시지. 다경 씨의 눈동자가 힘없이 흔들리다 이내 초점을 잃습니다. 다경아, 엄마 가셨다. 너 기다리다가 끝내 눈도 못 감으셨어. 이제 안 와도 된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걸까요? 다경 씨의 발밑이 통째로 사라진 기분입니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통증이 전신을 휘감습니다. 주저앉으려는 다경 씨의 팔을 복자 씨가 거칠게 잡아챕니다. 어른들 오셨다. 곡소리 내지 마라. 집안에 상사 났다고 광고할 일 있니? 제사 다 끝날 때까지 입 꾹 다물고 있어. 그게 종부의 도리다. 도리. 그 지독한 단어가 다시 한번 다경 씨를 짓누릅니다. 엄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게 만든 그 도리가 이제는 슬퍼할 권리마저 뺏으려 합니다. 거실 한복판, 화려하게 차려진 제사상 뒤로 남편 민구 씨가 보입니다. 그는 여전히 경건한 표정으로 조상님께 올릴 술잔을 닦고 있습니다. 다경 씨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타인의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기괴한 인형들처럼 보입니다. 제사가 시작됩니다. 충문을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다경이 제사상 앞에 섭니다. 뭐 하니? 첫 절 올려야지. 다경이 천천히 제사상을 응시합니다. 켜져 있는 두 개의 촛불. 그 불꽃이 마치 자신과 엄마의 생명줄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경이 허리를 숙여 절을 하는 듯 하더니 돌연 몸을 일으켜 제사상 바로 앞으로 다가갑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경 씨에게 쏠립니다. 정적을 깨고 다경 씨가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는 맨손으로 타오르는 양초의 불꽃을 꽉 쥐어버립니다. 치익 마이너스. 살이 타는 소리가 들리지만 다경 씨의 표정엔 변화가 없습니다. 거실의 불빛이 꺼진 양초 사이로 기괴하게 흔들립니다. 참 우스네요. 이 집 조상님은
이렇게 기름진 밥 대접받으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엄마는 차가운 병실 길 위에서 딸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셨네요. 여보, 너 미쳤어? 어른들 계신 데서 이게 무슨 망동이야. 당장 내려오지 못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죽은 귀신 밥 차려주느라 산 사람 숨통을 끊어놓는 이 집구석이 미친 거라고. 다경이 품 안에서 낡은 수첩과 빼곡하게 적힌 서류 뭉치들을 꺼냅니다. 지난 15년간 그녀가 종갓집 며느리로 살며 매일같이 기록해온 증거들입니다. 다경 씨가 서류 뭉치를 거실 바닥으로 힘껏 뿌립니다. 마치 죽은 이에게 뿌리는 노잣돈처럼 수많은 종이가 허공을 가르며 시어머니와 남편의 발등 위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다경 씨가 착취당한 5,475일의 기록이죠. 이건 내가 지난 15년간 제사 준비하며 쓴 지출 내역이고요. 이건 당신들이 나를 부려먹으며 당연하게 여겼던 노동일지입니다. 시장 가는 시간, 전 부치는 시간, 설거지하는 시간. 단 1분도 빠짐없이 다 적어뒀어요. 이 발칙한 년이 감히 어디라고 종이 쪼가리를 뿌려.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요, 어머니. 지금 인생에서 가장 제정신이에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거룩한 제사가 누군가의 피눈물로 차려진 걸 똑똑히 보세요. 조상덕은 당신들이 보는데 왜 그 수발은 내가 다 해야 하죠? 거실 바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거룩했던 제사장은 이제 다경 씨의 서늘한 고발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15년을 인내한 여자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 냉혹한 이성으로 빛납니다. 민구 씨가 다경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하지만 다경 씨는 그 손을 매몰차게 쳐냅니다. 건드리지 마. 당신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몸에 손대지 마. 다경이 제사상 위에 올려진 탕국 그릇을 보며 비웃습니다. 이 집 조상님들, 오늘 식사는 좀 불편하시겠네요. 며느리가 차린 게 아니라 노예가 차린 밥상이라서요. 아, 그리고 민구 씨. 당신 조상이니까 이제 당신이 직접 차려드려. 난 이제 내 엄마한테 갈 거야. 꺼진 촛불 사이로 매캐한 연기만 남은 거실. 다경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습니다. 15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그녀는 이제 진정한 청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된 잔혹하고도 완벽한 복수의 시작이죠. 방 안에서 짐을 챙기는 다경 씨의 귀에 딸 서윤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윤이가 다경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결연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장면에서 멈춥니다. 거실은 일순간 정지 화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노동의 기록들 위로 타버린 양초의 매캐한 연기가 뱀처럼 휘감깁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가족 사이에 무슨 돈 계산이냐고. 효도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숭고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다경 씨는 이제 그 가식의 가면을 처참히 찢어발기려 합니다. 대가 없는 헌신은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그저 값싼 착취일 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말이죠. 다경이 거실 한복판에서 서류 한 장을 집어듭니다. 그 위에는 굵은 글씨로 청구서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다경 가사노동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서. 수신, 박민구 및 강복자. 지난 15년간 이 집안에서 행해진 무임금 가사노동의 시중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다경이 서류를 시어머니 복자와 남편 민구의 코앞에 들이밉니다. 카메라가 서류를 클로즈업합니다. 총합계 5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합니다. 다경 연간 12회의 제사와 명절 노동, 365일 쉼없는 가사노동의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거기에 명절 증후군과 시어머니의 상습적인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2억을 더했죠. 총 5억 8천만 원. 이건 협상이 아니라 당신들이 내 인생을 도둑질한 값에 대한 정당한 청구입니다. 어머, 5억 8천. 내가 전 몇 번 붙이더니 아주 미쳤구나. 며느리가 시댁 일하는 게 당연하지. 어디서 돈 이야기를 해. 천박하게. 천박한 건 돈이 아니라 남의 딸 데려다가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한 당신들의 마음이죠.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조상덕, 이제 돈으로 치르세요. 그때 2층 계단에서 중학생 딸 서윤이가 커다란 가방을 양어깨에 메고 내려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서윤이 다경의 곁에 서서 엄마의 차가운 손을 꼭 잡습니다. 엄마 짐 다 챙겼어. 마당에 택시 대기시켰으니까 이제 가자. 할머니, 엄마 인생 그만큼 쓰셨으면 이제 돌려주셔야죠. 저도 이제 이 집 귀신들 수발 드는 거 보는 거 지겨워요. 서윤아, 너까지 왜 이래? 너 공부해야지. 이 밤중에 어딜 가겠다고. 민구 씨는 끝까지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아내의 절규도 딸의 상처도 그저 평온한 일상을 방해하는 소음일 뿐이죠. 그는 다경 씨의 팔을 붙잡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합니다. 하지만 다경 씨는 미리 준비한 리모컨을 누릅니다. 거실에 놓인 대형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치잉 마이너스 하는 노이즈와 함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시어머니 복자와 동서들의 생생한 육성입니다. 다경이 쟤는 친정이 가난해서 그런지 애가 참 미련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걸 꼭 한마디씩 토를 단다니까? 형님 없으면 누가 이 고생을 다 해요? 우리가 형님 축혀 세워주는 척이라도 해야 제 사상이 차려지지. 호호. 엄마, 다경이 그냥 좀 놔둬. 제 성격에 어차피 나가지도 못해. 그냥 좀 구슬리면 다 해. 거실이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막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자 복자와 동서들은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민구 역시 자신의 비겁한 육성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한 법이죠. 다경 씨는 지난 3년간 주방 구석에서 이 모든 조롱과 무시를 녹음해왔습니다. 언젠가 올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의 영혼이 깎여나가는 소리를 담아둔 것이죠. 녹취 파일이 끝나자 다경 씨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더 꺼내 민구의 가슴에 던집니다. 이건 이혼 서류야. 재산 분할과 위자료, 방금 말한 가사노동 보상금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청구할 거야. 사인해서 법원으로 보내. 다경아, 제발. 우리 엄마가 좀 심하긴 했어도 다 너 잘 되라고. 내가 미안해.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잘 되라고 내 엄마 임종도 못 보게 했니? 민구 씨, 당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방관자라고 생각하겠지만 방관은 가장 비겁한 가해법이야. 이제 당신 조상이니까 당신이 직접 제사 지내. 난 이제 내 인생 지키러 갈 거야. 다경이 서윤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복자가 소리를 지르며 앞을 막아서려 하지만 다경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뒤로 물러납니다. 15년 동안 그녀를 가두었던 종갓집의 거대한 소슬대문이 비로소 열립니다. 밤 공기는 차갑지만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그 공기는 기름 냄새 하나 없이 맑고 청량합니다. 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서는 다경 씨의 등 뒤로 시어머니의 욕설과 남편의 울음 섞인 부름이 들려오지만 이제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택시 안. 창밖으로 멀어지는 기와 지붕을 보며 다경이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뱉습니다. 옆에 앉은 서윤이가 엄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댑니다. 엄마, 이제 진짜 우리끼리 사는 거야? 제사 없는 집에서? 응, 서윤아. 이제 우리 엄마한테 가자.
외할머니한테 가서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해주자. 택시는 어둠을 가르고 장례식장으로 향합니다. 15년의 하늘, 인보이스로 청구한 여자, 이다경. 그녀는 이제 며느리라는 굴레를 벗고 비로소 딸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자신의 삶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도착한 다경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유품함 속에서 발견된 낡은 통장 하나와 빛바랜 편지 한 통. 그 속에는 15년 전 다경 씨가 시댁으로 떠나던 날 엄마가 차마 전하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켜켜이 쌓인 지독한 기름 냄새가 씻겨 내려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포근한 봄 기운이 창가에 머뭅니다. 이제 다경 씨의 손끝에서는 더 이상 비릿한 생선 냄새나 매캐한 향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 은은한 종이 향기와 잉크 냄새,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 특유의 단정한 향기가 배어 있죠. 활기찬 도심의 작은 골목. 햇살이 잘 드는 1층 통유리 건물의 디자인 스튜디오 이다경이라는 세련된 간판이 보입니다. 다경이 안에서 차를 마시며 도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그리고 무명의 종부로 살았던 시간은 이제 도면 위의 낡은 선처럼 지워졌습니다. 다경 씨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세상을 디자인합니다. 사실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한 건 장례식장에서 발견한 엄마의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낡은 통장 안에는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돈과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죠. 내 딸 다경아, 이 돈으로 내 이름 석자 박힌 간판 하나 달아라. 남의 조상 말고 내 인생을 위해 밥상을 차려라.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딸이 겪고 있던 그 소리 없는 전쟁을 말이죠. 반면 예전 시댁인 종갓집의 풍경은 처참합니다. 대문은 여전하지만 기와 지붕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고 집안 가득 음산한 기운이 감돕니다. 다경 씨가 떠난 뒤 그 기세등등하던 종갓집의 자부심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대를 잇겠다던 전통은 귀찮은 유산으로 전락했죠. 제사가 돌아와도 전을 부칠 사람도 탕국을 끓일 사람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다 식은 튀김과 편의점 도시락이 제사상에 올라오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문중 어른들의 호통도 이제는 힘을 잃었습니다. 부릴 사람이 없으니 호통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죠. 민구가 지저분한 거실에서 술병을 낀 채 다경의 프로필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수시로 전화를 걸지만 연결되지 않는다는 기계음만 들릴 뿐입니다. 다경아, 내가 다 잘못했어. 너 없으니까 이 집이 집이 아니다.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나도 이제야 네가 얼마나 귀한 줄 알겠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전화 좀 받아줘. 민구 씨는 여전히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이 사랑이 아니라 편리함이었다는 사실을요. 다경 씨는 그의 수많은 메시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영구 차단 목록으로 보냅니다. 죽어가는 엄마를 두고 딱 1시간만 참자고 말했던 그 남자의 목소리는 이제 다경 씨의 인생에서 완전히 소거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수목원 근처 엄마의 산소. 다경과 서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다경이 정성스럽게 꽃 한 송이를 내려놓습니다. 다경 씨는 엄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노란 프리지아를 산소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갓 나온 자신의 명함 한 장을 비석 옆에 살포시 끼워 넣습니다. 대표 이다경. 엄마가 그토록 불러주고 싶어 했던 이름입니다. 엄마, 나 이제 전 안 붙여.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아.
서윤이도 이제 엄마 닮아서 아주 씩씩해졌어. 엄마가 남겨준 선물 정말 소중하게 쓸게.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이제 울지도 않고 잠도 잘 자요. 내가 엄마 지켜줄 거야. 산소를 내려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15년의 한은 이제 엄마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치유되었습니다. 다경 씨는 이제 압니다. 효도는 억지로 차려낸 화려한 제사상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경과 서윤의 소박하고 감각적인 새집.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해질녘 두 사람만의 보금자리에 은은한 조명이 켜집니다. 식탁 위에는 거창한 제사 음식 대신 다경 씨가 직접 만든 소박한 파스타와 샐러드가 놓여 있습니다. 15년 동안 남의 입맛에 맞춘 간을 보느라 정작 자신의 입맛은 잊고 살았던 그녀가 이제 자신을 위한 간을 맞춥니다. 다경이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에 앉아 서윤과 마주봅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건배를 합니다.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와 엄마. 진짜 맛있다. 역시 우리 엄마 손맛은 국보급이라니까. 많이 먹어, 우리 딸. 이제 우리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맛있는 것만 먹고 살자. 그거면 충분해. 식탁 위에는 더 이상 기름 냄새도 차가운 침묵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아끼는 다정한 대화와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합니다. 다경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불빛 중 하나로 반짝이는 자신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모든 다경이들에게 그녀는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전통은 전통이 아니라 폭력일 뿐이라고요.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로만 살기엔 당신의 이름은 너무나 고귀하다고 말이죠. 15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다경 씨의 얼굴에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깃듭니다. 이제 그녀는 제사상이 아닌 자신의 인생이라는 식탁을 매일매일 정성껏 차려낼 것입니다. 문화로 살 때 비로소 인생은 맛있는 법이니까요.